자, 오늘은 제35차 시 미국과 러시아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성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776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한 미국은 19세기 들어서서 비약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먼저 서쪽으로 팽창 정책을 추진합니다. 아래 미국의 지도를 보면은 독립 당시의 영토 이 13개주 알죠? 이 독립 당시 영토는 동부 지역에 한정되었습니다만 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땅을 매입하면서 중앙부까지 영토를 넓혔고, 그리고 이 원주민들, 즉 인디언들을 강제로 쫓아내면서 태평양 연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서부 지역을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 남부 텍사스 지역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면서 영토를 넓혀 나갔고, 오늘날 미국의 대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 외국으로부터 이민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1860년대에는 3천만 명 이상이 되게 됩니다. 이 백인들에 의해서 이 미국의 서부로 쫓겨나는 원주민 인디언들, 19세기 초반부터 바로 미군에 의해서 원주민들이 자신의 터전을 빼앗기고 강제로 서부로 이주당합니다. 쫓겨나갑니다. 특히 1830년 인디언 추방법을 제정해서 원주민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강제로 이주하게 됩니다. 또 인디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대학살 사건은 1890년에 있었는데요. 인디언들 수우족들이 운디드니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약 300명이 이동을 했는데, 400명이 이동을 했는데, 운드니리에서 약 300명의 그런 수우족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는 여자와 어린이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슬픈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미국 정부는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강제로 쫓아내고 또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몰아넣고 하면서 이 인디언들의 땅을 이 백인들의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미국인들의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원주민의 인구도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약 400만에서 25만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924년에 이르면은 이 원주민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고, 1948년에는 미국의 참정권까지 얻게 되면서 미국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지도는 인디언들이 이 쫓겨나는 삶의 터전을 잃고 서쪽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서부 지역, 일부 지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만 이렇게 몰려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곳이 인디언 그 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강제로 이주당해서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드니드의 대학살 현장입니다. 바로 이 사진은 인디언 영웅적인 주장 크레이지 홀스의 조각상입니다. 현재까지도 거의 70년이 넘었는데요. 이 조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레이지 홀스는 그 백인의 그러한 그 추방 명령, 인디언 보호구역으로의 추방 명령을 거부하고 백인들과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인디언의 영웅이자 주장이었습니다. 이 크레이지 홀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거대한 그러한 그 바위 조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19세기 중엽에 서부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동시에 산업혁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 이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북부의 도시들이 성장하고 많은 그러한 공장들이 확대가 됩니다. 때문에 북부의 도시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즉 상공업자들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적은 임금으로 일할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의 상공업자들은 남부의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이 노예들을 도시 노동자로 이용하면 싼 값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북부의 그런 도시 상공업자들은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노예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또 부요무역을 주장했던 것은 당시 영국과의 이 상품 경쟁에 있어서 이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서 이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지 미국의 산업이 보호되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던 거죠. 이와 같이 무역 정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대부분 농장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흑인의 이 노동력을 이용해서 목화나 담배 농장이 경영되었습니다. 이들은 노예제도를 찬성했었고 노예 해방에 반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유무역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생산한 목화나 담배를 보다 관세 부과 없이 이 싼 값으로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흑인 노예의 노동력을 위해 농장을 경영하는 이 노예주와 그리고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자유주 간의 그러한 대립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른쪽에 이 지도를 보면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노예주가 표시되어 있고 또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자유주가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북부의 자유주와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남부의 노예주 간의 대립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남북전쟁입니다. 이 남북전쟁은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링컨은 전쟁 중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또 홈스테드법을 만들어서
서부를 개척하는데 이 해방된 노예도 일정 기간을 거주하면 5년을 거주하면 개척하면 자신의 땅으로 인정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흑인 노예들의 이 해방을 부추기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게 되죠. 뭐 여러분 잘 알지만 게티스버그 전투 잘 알죠. 이 전투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이제 북부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후 본격적인 산업혁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869년에는 남부를 재건하고 서부 개척에 힘을 쏟으면서 대륙 횡단철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부와 서부 간의 철도를 통한 이음으로써 비로소 이 미국이 경제적인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역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욱더 산업화를 촉진시키게 되죠. 그리고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을 합니다. 교가 아래쪽 지도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하와이를 점령하고 그리고 괌 그리고 필리핀마저 에스파뇰부터 전쟁을 통해 차지합니다. 이렇게 태평양 지역에 많은 그 식민지를 획득하게 되죠. 인구도 1850년에는 2300만이었는데 1890년 당시에는 92만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9세기의 러시아는 유럽 여러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나라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여러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 등 프로이센 등 여러 나라들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자유주의가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당시에도 짜르 전제 정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며 봉건적인 농노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은 채찍에 맞는 농노들의 모습 보이죠. 오른쪽으로는 농노를 칩으로 도박하는 지주의 풍자 만화가 보입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유럽 자신이 점령했던 유럽 전역에 대륙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즉 영국과의 무역을 봉쇄했던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가 위반했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떠나게 됩니다. 모스크바를 불태워버립니다만 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결국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수많은 프랑스 전사들을 잃기도 했죠. 그러나 이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이 러시아에서는 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주의 이념의 전파로 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청년 장교들이 이 데카브리스트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시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입헌 군주제의 정치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의 데카브리스트 반란이 일어났지만 실패했고 알렉산드르 2세는 지금 개혁적인 농노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정 개혁을 실시합니다만 농노 해방령을 실시했지만 농민들에게 크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농노를 해방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농노들이 이 지주들로부터 땅을 돈을 주고 이제 구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구입 대금이 사실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일반 농민들에게는 크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농노 해방령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 농노 해방을 시도했다는 것은 자유주의 발전에 있어서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렉산드르 3세의 농노 해방령이 내려졌지만 한계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자유주의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짜르 체제 타도 운동이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나로드니키, 지식인들이 나로드니키 운동을 전개합니다. 나로드란 말은 인민이란 말이고 니키란 말은 속으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로드니키라고 하면 인민 속으로, 민중 속으로란 말입니다. 즉 지식인들은 이 농노들, 농민들을 의식을 깨우치지 않으면 이 짤을 타도할 수 없고 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식인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농민과 같이 살아가면서 농민을 계몽시키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 공화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죠. 이러한 운동이 바로 나로드니키 운동입니다. 이 나로드니키 운동 과정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체포당하고 시베리아에 유형당하죠. 그리고 농민들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도 농민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로드니키 같은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한 혁명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나로드니키와 별개로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레닌이었죠. 러시아는 바깥으로 팽창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갔습니다. 1821년부터 29년까지는 그리스 독립전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그리스가 독립운리에 투쟁할 때 러시아가 이 그리스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 대가로 흑해, 보스포루스, 다르다레스 해협의 자유통행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1831년부터 33년, 그리고 1839년부터 40년에는 이집트 투르크 전쟁에 또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853년부터 1856년에는 크리미아 전쟁, 크림 전쟁이라고 하죠. 바로 나이팅게일로 유명한 이 크림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터키와 러시아 간의 크리미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영국이 이 러시아를 견제해서 오스만 터키를 지원하면서 결국 이제 좌절되게 되죠. 실패하게 되죠. 1877년에는 러시아 투르크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조정을 하면서 멈추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 전쟁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꾸준히 팽창 정책을 전개해서 특히 발칸반도로 진출을 계속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시베리아로 진출했습니다. 동진 정책이죠. 특히 표트르 대제 때부터 시베리아로 영토를 확대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지도처럼 이 시베리아 지역이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개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운 곳이기 때문에 유형지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즉 범죄자들, 혁명가들을 유배 보내는 유배지로 이용을 했던 것이죠. 철도를 놓으면서 시베리아 횡론 철도를 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시베리아 지역이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또 아울러서 아시아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를 확보한 이후에 또 청나라를 압박해서
이 연해주 지역을 차지합니다. 오른쪽 파란 지역 보이죠? 연해주 지역. 그리고 이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죠. 이와 같이 러시아는 이 발칸반도 지역만이 아니라 동부 시베리아로도 진출을 확대시켜 나가고 영토를 넓혀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